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올랐는데요. 좀 의미 있는 종가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00선 회복을 뛰어넘어 종가 기준 2110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후장에서 더 막판 스퍼트를 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들도 점차 매수 강도를 높여줬지만 무엇보다 막판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총 2천억 가까이나 몰려들면서 증시를 쑥 밀어 올렸는데요. 이들이 대형주, 특별히 IT,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지수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고요. 어제는 대한해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는 4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2100선을 넘어 2110선 위에서 마감이 되고요.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3포인트 1% 상승하면서 2110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190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10시 구간 지나면서 21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었다면 2100선 올라온 이후에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는 건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211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개인 쪽에서 3,400억 원 정도 매도했지만 지수 상승에 큰 부담은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장 1포인트 오르면서 524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524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흐름과 마찬가지로 좁은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20선 중반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지수에 압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5일선과 21선의 데드 크로스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8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 70억 원, 외국인 쪽에서 1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지루한 박스권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원 80전 내리면서 1116원 30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을 눈앞에 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를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12시 구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15원과 1119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그 중간 정도 111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9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4%, 3%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2.7% 올랐습니다. LG화학도 올랐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1%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차도 실적 기대감에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1%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장중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CJ 옷쇼핑도 1.3%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도 아직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오위즈 게임즈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3%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 기대감에 4흘 연속으로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까지 4%, 3% 가까이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보합권에서 3%대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은 IT주들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했는데요. 그 가운데 LG전자는 오늘 영업 적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LG전자와 LG이노텍만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대로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약보합, LG이노텍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부터 삼성전기까지는 강보합에서 2%대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대한해운의 악재에 동반해서 하락했는데요. 그 충격을 하루 만에 털어내고 오늘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STX가 10%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으로 오르면서 조선주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롱텀 에볼루션 LTE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연내 LTE 상용화 구축을 준비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노와이어와 아레부텍이 14%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4%대로 오르면서 LTE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3-4개 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 첫날은 순환이었는데요. 오늘 상장된 블루콤과 인트론바이오는 하한가로 내려왔고요. 어제 상장된 중국고섬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엊그제 상장됐던 다나와 시그널정보통신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현재 움직임은 어떤지 두 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가 4%, 2%대로 상승했고요. 하지만 삼성 SDI가 약보합, 서울반도체는 0.2% 하락했습니다. 네, 호텔신라와 LG생명과학, 동양기전만이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4%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KC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센터 다녀왔고요. 이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특징 추려보고 내일 장 또 미리 대비책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중원 책임위원관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한해운 악재는 정말 어제 하루짜리였나 봅니다. 오늘 1% 이상, 2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면서 낙폭을 이상으로 만회하고도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언제 조정을 받았냐는 듯이 지수 2100선을 회복했는데요. 네. 이는 무엇보다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오바마의 연두교수와 도요타 리콜 소식 등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소식들이 계속 접해지면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불안한 심리를 떨쳐버리고 이제 상승장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경주한 국내 수급이 힘입어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금일에는 외국인이 적지 않게 샀습니다. 또 현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샀고 선물 시장에서는 9,000계약 이상 했기 때문에 최근의 약세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요. 오바마의 연두교수를 보면 향후 5년간 예상 동결에도 불구하고 기업 세금 단세안을 촉구하고 있어 겉으로는 좀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경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정 지출은 동결했지만 법인세는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돕겠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장 뉴욕 증시의 스타트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언제나 들쑥날쑥한 또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이어지죠. 해외 변수 좀 챙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발표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전망치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금일 밤 12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망치는 전월 대비 3.5%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전치는 5.5%였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밤과 내일까지 거쳐서 이제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P&G, 아마존, TSMC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는 기존 유동성 확대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주택 매매도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증시에는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있었던 오바마의 연두교수 소식 등을 고려할 때 미증시는 시작은 좀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일에도 좀 볼 수 있었듯이 실적 발표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일 나오는 그 실적 발표도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무섭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제차 2110까지 종가상 마무리 짓는 거 보니까, 우리 증시 강하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것이 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만든 장세라는 점, 또 그에 앞서서 개인들이 조금 떠받쳐주는 결과지, 사실상 외국인들은 지금 강력하게 사주지 않는 가운데 지수가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네. 변동성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점은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대기되었던 국내 수급이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 약화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한 향후 증시 전망에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이제 한국의 GDP가 성장률을 둔화됐지만 예상치를 충족했고 오바마의 연두교서 등 그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점 그리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이 최근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지수는 아직까지도 21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저평가 매력이 여전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그 풍부한 국내 대기 매수세 등의 요인들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중국의 추가 긴축,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2100선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증시도 좀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IT 업종과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보험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특별히 IT는 뭐 수급, 그리고 업황, 또 미국 쪽과 연관시킨다면 이익 모멘텀까지 지금 3박자가 고루 갖춰졌다라고 하는데, 키 맞추기 이후 다시 제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 쌍두마차가 치고 나오는 양상입니다. IT주 중에서 뭘 보면 가장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업종 중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리스크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하이닉스도 그 모바일 디램 쪽으로 많이 그 저희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매력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지수가 오른 것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생각하면 두 종목 모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절대 주가 외에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만큼 그 두 종목들이 그 계속해서 IT 업종의 중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IT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리고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또 업종의 또 다른 축에 특징적인 부분을 보였던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기아차, 모레 또 현대차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지금 다시금 신고가 경신했던 그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도요타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좀 따져보면 이 리콜 소식이 미국 본토가 아닌 일본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도주의 수급을 보면 그 에너지나 화학 같은 경우, 조선 같은 경우에 기간 수급이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히려 좀 기간이 좀 그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계속 기간 수급이 지속되면서 또한 그 주도주의 그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에너지 화학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본 그 업종 개선의 기대가 실적 개선의 기대가 높은 IT와 금융업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쪽인 IT 금융 아니면 계속해서 좀 좋은 에너지 화학 쪽이 낫다. 그러면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은 팔 것까지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팔 것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뭐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림 보여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09년 대비 6.1% 늘어 2002년에 7.2%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제조업의 생산과 설비 투자가 활성화돼 이 같은 성장률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500달러로 2007년 이후 3년 만에 2만 달러대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6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무검증제를 도입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으로 만료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 개발비용 세액공제 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가 조달 사업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위탁 업무 수행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성과 청년층 창업이 증가해 신설법인 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신설된 법인 수가 6만 312개로 2009년에 비해 6.1% 증가했고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29%나 늘어났고 남성보다 여성의 창업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 서비스업이 8.9% 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과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신설법인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환 국회 직영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최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워서 일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화는 약 5분가량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개헌 등 전국의 현안은 배제한 채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네, 이상 1월 2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기고 있지만 지수는 종가 기준 2100포인트를 넘어 2110선까지도 도달한 모습입니다. 지금 팔 때는 아니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IT가 좋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음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죠. 자동차주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수익을 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밤에 나올 뉴욕의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또 오바마 관련 재료들 모두 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강세를 띄웠던 IT 자동차가 내일 또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